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피를 나눈 혈연만이 가족일까요? 저에게는 제 청춘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과 가장 어두웠던 터널을 묵묵히 함께 걸어준 제 영혼의 단짝이자 자식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함께 해온 소중한 가족을 한낱 처분 가능한 짐짝 취급하며 유기라는 범죄까지 저지른 남편과 시댁, 그 추악한 인간들을 제 인생에서 영구 제명해버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올해 30살, 현재 뱃속에 5개월 된 아이를 품고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올해로 정확히 10살이 된 노령견 초코가 있습니다. 초코는 제가 20살 부모님의 품을 떠나 경남 지방에서 홀로 서울로 상경해 대학 생활을 시작했을 때 만난 아이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집안에서 자라 경제적인 결핍은 없었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거대하고 차가운 도시 서울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롭고 버거웠습니다. 과제에 치여 밤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을 때 제 발등 위에서 온기를 나눠주던 아이, 취업 실패 소식에 캄캄한 자취방에서 혼자 소리 죽여 울 때 제 뺨에 눈물을 닦아주던 아이가 바로 초코였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사회 초년생 시절에도 저는 굶을지언정 초코의 사료만큼은 최고급으로 챙겼습니다. 초코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낯선 타지에서 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제 막내 동생이자 자식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제가 28살 되던 해에 만났습니다. 사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바로 초코 때문이었죠. 연애 시절 남편은 제 자취방에 올 때마다 항상 초코의 간식을 챙겨 들고 왔습니다. 초코를 품에 안고 우리 초코 누나가 바빠서 산책도 못 시켜줬어. 이 형아가 이제 매일 시켜줄게 라며 다정하게 속삭이곤 했죠. 한 번은 초코가 배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남편은 자기 일처럼 걱정하며 밤새 병원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이 남자라면 내 소중한 가족인 초코도 진심으로 아껴주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남편은 신혼집에 당연히 초코방도 따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결혼하면 이제 초코한테는 든든한 아빠가 생기는 거야 라며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다정함과 눈물겨운 정성이 오로지 저와의 결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연기였다는 사실을 저는 임신을 하고 나서야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30살, 드디어 저희 부부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소중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을 확인하며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죠. 하지만 기쁨의 눈물이 차에 마르기도 전 시댁과 남편의 태도는 소름 끼칠 정도로 돌변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오는 초코를 발로 툭 밀어내며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야, 이제 너 몸도 무거워질 텐데 저 짐승은 어떡할 거냐. 애 키우는 집에 개털 날리면 애 천식 걸리고 아토피 생긴다. 뱃속에 내 손주 생각은 안 해? 당장 파양 절차 알아봐라. 제 항변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짐승이 자식이라니 너 정신이 나갔구나. 낳지도 않은 자식보다 저 똥개가 더 중요해. 유난 떨지 말고 당장 치워라.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며 슬며시 시어머니 옆으로 가 거들더군요. 여보, 엄마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냐. 나도 사실 그동안 당신 기분 맞춰주느라 참았는데 퇴근하고 오면 개 냄새 나고 옷에 털 박히는 거 정말 지긋지긋했어. 이제 우리 아이 태어나면 위생적으로도 안 좋아. 10년 키웠으면 주인으로서 할 도리는 넘치게 다 한 거 아냐? 이제 그만 더 편한 곳으로 보내주자. 남편은 제가 파양을 결사반대하자 이번에는 아주 교묘한 제안을 하더군요. 좋아, 정파양이 죽어도 싫으면 타협을 하자. 대신 초코는 아이가 좀 자랄 때까지 한 3, 4년 정도 장기 위탁 훈련소에 보내는 걸로 해. 거기 지방에 공기 좋고 후기 좋은 곳 많더라. 돈은 내가 낼 테니까 아이 초등학교 갈 때쯤 다시 데려오면 되잖아. 그게 아이랑 초코 둘 다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 아니야. 너 지금 유난 떠는 거 태교에 정말 안 좋아. 말이 좋아 위탁이지. 10살 된 노령견을 낯선 훈련소에 수년간 처박아 두겠다는 건 서서히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이게 내 마지막 배려야라며 매일같이 가스라이팅을 일삼았습니다. 초코는 집안의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예전처럼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지도 못하고 구석에 웅크려 제 눈치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제가 잠시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반찬을 받으러 집 앞 마트에 나갔던 그 짧은 3시간 사이에 터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라면 번호키 소리에 맞춰 문 앞까지 마중 나와 꼬리를 흔들던 초코의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거야? 그거 어디 있어? 집안은 기괴할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거실 불을 켰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거실 한복판을 지키던 초코의 푹신한 방석도 제가 아침마다 정성껏 챙겨주던 노령견 전용 영양제 병들도 물그릇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 처음부터 강아지 같은 건 살지 않았던 것처럼 남편은 단 1시간 만에 초코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겁니다. 미친 사람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전화를 받은 남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하고 가벼웠습니다. 여보? 마트 갔다 왔어? 아, 초코? 내가 아는 지인네 과수원에 보냈어. 거기 마당도 엄청 넓고 뛰어놀기 좋아서 초코도 좋아할 거야. 당신 자꾸 고집부리니까 내가 총대 메고 정리했어. 나중에 고맙다고나 해. 찾을 생각은 마. 내가 그쪽이랑 약속했거든. 당신이 연락해서 그 사람들 귀찮게 하지 않게 절대 장소 안 알려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집 깨끗해지고 얼마나 좋아. 다 우리의 태교를 위해서야. 그는 울부짖는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너 지금 유난 떠는 거 태한테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정말 정 떨어진다. 그만 좀 해. 라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차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지우는 법조차 제대로 모르는 기계치였거든요. 저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새벽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지옥을 보았습니다. 영상 속 남편은 뒷좌석에 억지로 실려 겁에 질린 채 낑낑거리는 초코를 향해 조용히 좀 해, 이 새끼야 라며 욕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과수원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낯선 경기도 외곽의 캄캄한 산속 등산로 입구였습니다. 남편은 차문을 열고 초코의 목줄을 거칠게 풀어 던진 뒤 따라오려는 아이를 발로 밀쳐내며 차문을 닫았습니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에는 차가 출발하자마자 당황해서 짧은 다리로 차 뒤를 필사적으로 쫓아오다 결국 점이 되어 멀어지는 초코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을 따뜻한 방 안에서만 산 노령견을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에 산속에 그냥 버리고 온 겁니다. 저는 그 길로 피눈물을 삼키며 짐을 싸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에게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초코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모든 유기견 커뮤니티에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임신 5개월의 몸으로 한겨울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남편의 블랙박스 동선에 찍힌 그 산속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동상에 걸릴 듯 시려왔지만 그 추운 산속에 홀로 남겨졌을 초코를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보름을 뜬 눈으로 밤을 지사우며 전국의 유기견 보호소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던 중 마침내 한 유기견 보호소 공고에서 익숙한 눈망울을 발견했습니다. 등산로 근처를 배회하다 지나가던 등산객의 신고로 구조되었다는 초코의 사진. 사진 속 초코는 오물범벅이 된 채 얼마나 떨었는지 뒷다리가 마비되어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소 철창 너머에서 저를 발견한 초코는 소리도 나오지 않는 목청으로 꺽꺽거리며 꼬리를 흔들려 애를 썼습니다. 며칠 새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제게 안겨와 낑낑거리는 그 떨림을 느끼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이에게 이런 비정하고 잔인한 아빠를 줄 수는 없다고, 이런 괴물 같은 인간들과 엮인 피를 내 아이의 인생에 남겨줄 수는 없다고요. 초코를 품에 안고 곧장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뒤늦게 제가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초코를 찾아낸 걸 안 남편은 사과는커녕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해? 대단하다 정말. 개 한 마리의 인생 거냐?
너 지금 그 몸으로 돌아다니는 게 애한테 얼마나 해로운 줄이나 알아. 라며 끝까지 비아냥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제 친정집까지 전화를 걸어 발악을 하셨습니다. 개 한 마리 때문에 임신한 몸으로 집 나가서 시댁 망신 다 시키는 독한 년. 너 그게 당장 안 치우면 내 손주 얼굴 볼 생각도 마라. 어디서 근본도 없는 짐승을 사람 위에 올려두고 유난이야. 저는 차갑게 하지만 단 한마디도 떨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독한 게 아니라 당신 아들이 짐승보다 못한 괴물인 거예요. 10년 산 가족을 추운 산속에 버리는 인간이 나중에 저 아프고 애 아프면 안 버린다는 보장 있나요? 강아지도 제 가족이고 자식입니다. 생명을 물건 취급하고 유기하는 인간이랑은 단 1초도 한 공간에서 숨 쉬고 싶지 않아요. 이혼 소장 보낼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핏줄, 제 아이 호적에서 당신 아들 이름 지워버리는 게 제 인생 최대의 과업이 될 겁니다. 남편은 처음엔 이게 무슨 이혼 사유냐, 개 한 마리 잠시 어딘가 보낸 게 무슨 대수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유기 당시의 생생한 블랙박스 영상과 동네 주민들의 목격 진술,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장을 들이밀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부모님까지 달려와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빌었지만 10년 산 가족을 산속에 버린 비정함을 목격한 저에게 그들의 눈물은 역겨운 연극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가족으로 보는 최근의 법적 흐름과 특히 남편의 악질적인 유기 행위 및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혼인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낸 결정적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는 물론 초코의 병원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싹 다 받아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수개월 동안 저는 만삭의 몸으로 법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저를 지켜준 건 오로지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너는 내 몸과 아이만 생각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해결하마라며 이혼의 모든 복잡한 절차와 행정적인 뒤처리를 도맡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지독하고 시끄러운 법정 공방 속에서도 제 아이는 너무나 건강하고 예쁘게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와 첫 울음을 터뜨리던 그 경이로운 순간에도 저는 그 비정한 인간들이 병원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 중 그 누구도 제 아이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소중한 생명을 짐짝처럼 버리려 했던 인간들에게는 제 아이를 볼 자격조차 없으니까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오로지 몸조리와 소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가장 좋은 산후조리원을 미리 예약해 주셨고, 아이의 옷부터 기저귀 하나까지 최고급으로 싹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세상의 풍파로부터 격리되어 아이와의 첫 만남을 온전히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른 뒤 저는 곧장 친정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공기 좋은 부모님 댁에서 엄마가 아이를 같이 봐주시며 저와 아이 그리고 초코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엄마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 오후에는 햇살 내리쬐는 마당에서 초코가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아이에게 젖을 물립니다. 초코는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아이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제가 수유를 할 때면 제 발등 위에 머리를 기대고 평온하게 잠이 듭니다. 한때 제 세상을 무너뜨리려 했던 괴물들로부터 도망쳐온 이곳은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천국 같은 평화로 가득합니다. 반면 남편과 시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답니다. 남편은 동물 유기범이라는 소문이 회사와 사내 게시판에 퍼지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승진해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앞길 망친 게 다 그놈의 개 때문이라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동네방네 제 욕을 하고 다닌다네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제 인생의 쓰레기들을 한꺼번에 깨끗이 치웠으니까요. 여러분, 동물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경시하고 10년을 함께한 존재를 도구처럼 버리는 인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유난으로 보일지 몰라도 저는 제 소중한 가족을 지켜냈고 제 아이에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당당한 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자의 대처가 공감이 가신다면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리며 사연과 비슷했던 경험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소통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